안녕하세요. 애니의 숲입니다. 주술의전 모듈로 개개선생의 신연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을 리뷰할 생각은 없었지만 많은 구독자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급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 새로운 연재 공지가 나왔을 당시에는 타이틀이 모듈로라고만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개선생이 스토리를 담당하고 이와사키 선생이 작화를 담당하는 신작이라고 생각했고 기사도 그렇게 났습니다만 오늘 점프 표지에 커다랗게 주술의전 모듈로라고 쓰인 걸 보고 그냥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연재하게 된 과정에 대해 개개선생이 코멘트를 했지만 일단 이쪽 업계에서는 선생이 너무 그리고 싶어서 이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출판사의 사정을 헤아린 기획이지 않았나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잠잠했던 만화 시장이 신연재 소식에 들썩였고 X데이터를 보면 올해 점프 모든 작품, 모든 에피소드 중 가장 큰 화제의 일화가 되었으며 이번 주 점프 판매량이 늘어나서 반품과 재고량이 크게 줄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거기다 10월에는 극장판 주술의전 제로 재상영, 11월에는 시부야 사변 특별 편집판, 플러스 사멸해우 선행 상영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 1월부터 tvN이 사멸해우 전편이 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술의전 스핀오프의 시작은 타이밍이 너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개개선생이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건 무리가 있지만 본편에 등장하지 않은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려도 크게 위화감이 없습니다. 개개선생 자신도 발상 단계에서 이 작품이 가장 엉뚱했다고 말했고 3권 정도 분량의 단기 연재이므로 저는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읽어볼 생각입니다.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은 영상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고 1화 특급 사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술의전 모듈로는 신주쿠 결전으로부터 68년 후인 2086년의 일본이 무대인데요. 저주라는 에너지의 발생원이 거의 일본인에 한정된다는 본편의 설정이 그대로 이어진 세계로 에너지 자원으로서 일본인이 납치되어 고가로 매매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토에서는 어린이 납치 사건이 다발하고 있어 주저사의 관여가 의심되었기 때문에 2명의 술사가 현장 수색에 파견됩니다. 이 작품의 첫 번째 주인공 오코츠 쯔르기 17세 유타와 마키의 손자로 이름에 마키의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듈로에서는 그림체 때문에 어렴풋이 마키를 닮은 것 같지만 주술의전 30권 에필로그에 나왔을 때는 마키 플러스 메구미 플러스 토우지 플러스 나오야까지 닮은 외모로 누가 봐도 제닌과 핏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키의 피지컬 기프티드도 물려받았는데 주력이 완전히 제로인 것은 아니고 주력이 적은 쪽인 것 같습니다. 체술이 뛰어나고 신 카게루의 발도수를 구사하며 주구 호노야기를 사용. 이 주구는 칼집과 날밑으로 일으킨 불꽃을 도신에 실어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름의 유래는 불의 신 카구츠치의 이명 호노야기 하야 오노카미에서 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할머니 껌딱지로 마키와 훈련도 하고 같이 놀기도 했는데요. 할머니가 된 마키 모습이 그려졌는데 얼굴의 화상은 그대로인 모습입니다. 원래 여동생과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고조가 당주 대리였던 할아버지 사망 후 여동생이 할아버지에게 받은 소중한 반지의 소유권이 장남인 자신에게 넘어와 버린 것이 원인이 되어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쯔르기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반지를 여동생에게 주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지만 할머니로부터 너는 강하니까 반지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조가의 결정으로 반지를 갖게 되는데 그에게 있어서 반지를 갖는다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 그는 하루빨리 강해져 반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역시 할머니의 손자라고 증명하고 싶어하며 동생에게 반지를 돌려주고 싶어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인공 오코츠 유우카 16세 마찬가지로 유타와 마키의 손녀로 이름에 유타의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술의전 30권 에필로그에 그려진 모습은 완전히 머리 긴 오코츠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림체의 변화로 별로 닮지 않은 것이 좀 아쉽습니다. 어린 시절은 할아버지 껌딱지로 유카를 목마 태우고 머리를 얻어맞고 있는 오코츠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마 밑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코츠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이 생각나네요. 오코츠는 어엿한 술사가 될 때까지 이 반지가 지켜줄 거라며 자신의 보물을 유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반지의 소유권이 오빠에게 넘어가자 오빠가 반지를 받는 것을 거부한 것도 모르고 오해해서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반지를 갖는 것은 강함의 상징, 할아버지처럼 강해져 반지를 되찾아올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반지가 나왔기 때문에 리카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리카가 아직 반지에 붙어 있다면 모듈로에서 등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위험한 순간이 온다면 일반 술사 100명 있는 것보다 리카가 더 강하니까요. 반대로 리카가 이미 사라졌다면 반지는 스쿠나의 손가락과 같은 물건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주력의 잔해가 조금 남아있는 주물, 저주를 쫓는 단순한 부적 역할입니다. 유카는 주력의 특성을 실은 형상권, 쿠가쿠소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기술이라고 해야 할지 술식이라고 해야 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카시모의 전기를 띤 주력이나 하카리의 사포처럼 까칠까칠한 주력은 딱히 발동하지 않아도 주력으로 강화한 모든 타격에 기본으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특별한 주력 특성이 아닌 이상 형상권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강한 술식이라면 아주 특별한 주력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태어난 주력 특성이 아니라 본인이 이미지한 주력 특성을 의도적으로 발동, 형상화할 수 있다. 또는 10종 영법술처럼 계약된 동물을 형상화하고 그에 해당하는 주력 특성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력은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특성을 바꾸는 건 원래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코넨이라는 기술도 사용했는데 크게 비틀어 회전시킨 양손을 상대에게 두드리는 공격입니다. 참고로 유카는 과거 오코츠의 교복과 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전을 다니든 안 다니든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존경해서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유카에게서 반지를 뺏은 사람과 츠루기에게 억지로 반지를 준 사람은 동일 인물로 두 사람의 엄마인데요. 결국 마키와 유타의 딸 아니면 며느리인데 두 사람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말이라도 따스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너무 옛날 제닌과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시무리아 성인이라는 우주인이 지구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주력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주술 총관부는 이들의 출현을 68년 전 료멘 스쿠나와 같은 특급 사안으로 인정했습니다. 보스급 외모만 봐도 엄청 강할 것 같고 전쟁도 좋아할 것 같은데 정말 보호가 필요해서 온 건지 아니면 본심을 숨기고 있는 건지 어쨌든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주술사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마루라는 사찰관을 파견합니다. 물론 우주인이 왔다는 사실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루는 주술사 시찰을 하러 온 외국인 주술사라는 설정입니다. 마루에 대해 현재 밝혀진 사실은 이마에 제3의 눈이 있지만 위장하기 위해 반창고로 숨기고 있다. 우수한 쌍둥이 동생이 있고 사이가 좋지 않다. 첫 페이지에 나온 머리를 묶은 사람이 동생이고 머리띠를 한 사람이 마루입니다. 그의 진정한 목적은 같은 능력을 가진 지구인이 시무리아 성인과 공생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 선택되어 파견된 것 치고는 주술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아주 착하긴 한데 똑똑해 보이진 않아서 동족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윤리관은 보통의 인간과 다르지 않지만 아마도 종족 전체로서는 다르다. 술식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조화와 관계가 있다. 강하다. 이쯤에서 간략하게 시대별 사건을 정리해 봤는데요. 저는 2080년에 오코츠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뭔가 알고 싶지 않았달까요. 게다가 마키가 먼저 가고 그 뒤로 점점 기력이 쇠약해져 사망했다니 얼마나 슬펐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화에서는 쯔루기, 유카, 마루 3명이 협동해서 납치된 아이들을 구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높은 레벨의 결계수를 사용하는 주저사에 의해 쯔루기가 납치되고 그는 납치범으로부터 우주인에 의한 침략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현재는 세계 각국이 미지의 에너지인 주력의 희소 가치를 막연히 믿고 있지만 실상은 68년 전의 주술 테러 사멸해유를 평정한 고조나 이타도리 같은 걸물이 없고 지금의 주술계는 약해졌다. 전쟁이 시작되면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 테고 술사의 가치는 더 떨어진다. 그래서 그 전에 납치한 사람들을 빨리 팔아버리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유카와 마루가 쯔루기를 구하기 위해 돌아오고 남매는 화해 무드, 주술사 플러스 우주인 3인방은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아이들을 구출합니다. 마루는 원래 주력을 쓰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왔지만 모두를 구하기 위해 3번째 눈을 개안하는 바람에 우주인이라는 걸 들키고 1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를 통틀어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은 고조와 이타도리, 메구미, 노바라, 오코츠, 마키의 뒷모습이 그려진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1학년주도
이미 사망했거나 주술사를 은퇴하고 싸울 수 없는 상황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은 좀 슬프지만 뒷모습을 보고 울컥함과 동시에 뭔가 그리움 같은 게 느껴져서 갑자기 주술회전을 엄청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타도리는 신주쿠 결전 후에도 계속 활약하고 고조에게 버금가는 평가를 받은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한 명 반가운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주술회전 29권에 딱 한 컷 얼굴이 나왔던 1급 술사 우사미상. 아마 그분의 자손인 듯한데 오코츠 남매의 지도 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대대로 주술사 집안인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에 대한 저의 감상을 말씀드리면 작화를 담당하신 이와사키 선생의 그림체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개개 선생이 직접 지명했을 정도로 실력파로 인정받는 분이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군요. 전작인 암호학원의 1화도 3화 정도 보다 포기했고 신연재 공지가 나왔을 때 작화 담당의 이름을 보고 솔직히 기대를 접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얼굴이 옛날 만화 같다고 느끼는데 모듈로에서의 유카의 얼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르기는 아주 멋진 오빠의 매력적인 캐릭터였고 마루는 이타도리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봐서 그런가 의외로 재밌었어요. 마키가 마이를 생각하며 이 말을 했다는 건 알지만 예전에 개개 선생이라면 수르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두 번 들었는데요. 스피노프에서까지 죽이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현재 넷상에는 스쿠나 우주인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쿠나가 타천이라고 불린 점, 시무리아 성인의 모습이 왠지 스쿠나와 비슷한 점, 쌍둥이라는 키워드 등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세계관 안에 있는 것도 맞고 그런 식으로 추측하는 것도 좋아합니다만 저는 주술회전은 30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보루토처럼 되는 것도 원치 않고요. 그래서 주술회전 모듈로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그림체가 큰 벽인데 단기 연재인 만큼 이번에는 끝까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